아군은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가슴 아프고 떠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만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전투가 바로 화령장 전투입니다. 화령장 전투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의 비주얼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다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9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에 있는 이군단 본부근무대에서 복무를 했었고요. 그때 현역 시절에 네. 그날의 군대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 보셨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이야기를 들을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7일에 벌어졌던 전투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6.25 전쟁 초반의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잘 몰라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군은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졌던 전투는 아군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북한군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가는 상황이었으니까 패배한 전투? 전사한 전우들이 생각나는 가슴 아픈 기억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가슴 아프고 떠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전투에 참전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전투를 치르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봤어요. 과연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기분이 좋지만 내가 기관총 반장인데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우리 사수를 제쳐놓고 내가 기관총 손잡이 내가 한껏 땡겨서 얼마나 사기 올랐으면 그렇게 했어요. 전장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걔네들 전부 다 잔별을 시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없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국군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 전투를 지켜본 미 군사 고문관 스카렉의 소령이 내가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어봤고 서부극도 많이 봤지만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 봤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국군은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화령장 전투입니다. 국군 17연대는 어떻게 북한군을 섬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빈 씨가 다현 씨가 화령장 전투를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령장 전투는 유엔군의 도움 없이 국군이 단독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오, 화령장 전투를 승리로 이끈 17년대 장병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뭐였을까요?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게요. 뭐 맛있는 걸 줬거나 아무래도 뭔가
휴식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신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보급품들을 더 주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특진. 네, 17연대 전 장병 1계급 특진입니다. 와, 너무 생각한 것보다 더 파격적인데. 6.25 전쟁 3년 1개월 동안 벌어졌던 400회가 넘는 전투 중에서 국군 전 장병이 1계급 특진한 사례는 단 5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5번 안에 그 화룡장 전투가 있었고, 그래서 특진할 만큼 정말 중요한 대단한 전투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화룡장 전투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구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해서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였네요. 맞습니다. 또 6.25 전쟁사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투로 기록돼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완벽한 전투? 적군을 전멸시킨 전투가 아닐까요? 오, 화룡장 전투는 최소 피해로 최대의 전과를 거뒀습니다. 600명이 넘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50명 정도를 생포했어요. 안타깝게도 국군에도 전사자가 있었는데요. 4명이었습니다. 국군 전사자가 한 분도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라고 부를만 하네요. 네. 화룡장 전투에서 국군 장병들이 압도적으로 북한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면 뭔가 무기나 국군의 어떤 사기가 아니었을까요? 북한군에 비해서 무기도 진짜 형편이 없었고 병력도 훨씬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긴 거예요? 바로 민, 관, 군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걸 한번 봐주실래요? 오, 뭐죠? 쪽지인가요? 나는 중달리에 사는 연봉님이요. 어젯밤에 북한군이 밤새도록 우리 마을을 지나 상주 쪽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지금 신고하러 가는 중이요. 주민이 북한군의 동선을 알려줬구나. 맞습니다. 주민의 제보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국군 17년대는 상주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오던 북한군 병사를 생포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북한군 포로를 통해서 북한군 15사단 48연대가 상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과 이날 오후에 상곡리 일대와 송계 분교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17년대 1대대가 세운 계획은 내복이었습니다. 북한군보다 먼저 도착해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기습 타이밍을 잡는 건데 1대대가 노렸던 건 북한군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아, 휴식 취할 때는 긴장이 풀어지니까. 맞습니다. 7월 17일 1대대는 송계분교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건너편 야산에 내복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참호를 파고 참호 곳곳에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배치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1대 대원들은 가만히 숨죽이고 북한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와, 이게 아무래도 기습 작전이다 보니까 너무 떨렸을 것 같고 뭔가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때 막 숨죽여서 기다린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다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북한군한테 밀려서 계속 내려오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였으면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걸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 생각만이지 내가 겁이 나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 야, 이번에 한번 그 할을 한번 풀어보자. 아니 뭐 완전 무결하게 호답하고 위장들 다 하고
그 자기 사격 목표 다 제거해놓고 있는데 그걸 날 잡아잡수하고 기어들어오니까 통쾌했죠. 아 이놈들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둘이 당하는 거 한번 당해봐라. 드디어 북한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군은 주변 수색도 안 하고 송계문교와 그 일대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총을 내려놓고 개울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낮잠을 자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병력도 있었어요. 되게 전쟁 중이지만 사실 좀 너무 태평한 것 같고 공격을 이제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좀처럼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대대장은 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는 북한군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지켜보고만 있어요? 총 쏘지 말고 전부 다 명령 있을 때까지 절대로 쏘지 말고 의장 착제하고 명령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뭐 5시가 돼도 뭐 소식이 없지. 이놈들은 어떤 호딱 보고 뭐 개월에 가서 목욕을 하는 놈에 그냥 낮잠 자는 놈에 이리저리 소리기는 놈에 별놈 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명령이 떨어져야 잡죠. 7시 30분이 되자 1대대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군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였죠. 아, 흩어져 있는 북한군을 그 모이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1대 대원들은 북한군을 향해 소총, 기관총, 박격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경계를 늦추고 있던 북한군은 국군의 기습 공격에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다 어디로 도망가는 게 없어요. 시체는 이렇게 한 600명 정도밖에 총은 한 1200정이 있는데 600명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수색하라. 1대대는 상공리와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숨어있는 적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이때도 마을 주민들이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고 국군을 도왔죠. 7월 18일 오전, 연대장은 상공리의 격전지를 돌아보고 있었는데요. 북한군 후속 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정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동한 연대 수색대는 북한군 포로를 생포했는데요. 문서 2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군 15사단장이 48연대장에게 보낸 거였어요. 이건가요? 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중간 보고를 하지 않는가? 무전기와 전령은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 그러면 북한군 15사단장은 그 어제 북한군이 그 48년대가 기습당해서 전멸한 거를 몰랐던 거네요. 맞아요. 음, 그리고 나머지 한 통에는 48연대는 45연대와 합세하여 국군 6사단을 공격하고 김천, 대구 방면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라. 아, 그럼 북한군 45연대가 48연대가 있던 곳으로 온다는 뜻이죠? 네, 국군 17연대장은 조만간 북한군 45연대가 화령장 북쪽을 통과해서 상주로 진출할 거라 예상했죠. 이번에도 매복해서 기습하기로 했는데요. 국군 17연대 2대대에 이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7월 19일 17년대 2대대는 동관리 삼거리와 하성리 사이의 산악지대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또 북한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또 되네요. 그런데 진지를 점령하고도 이틀이나 지났는데 적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치채고 도망간 거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2대 대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긴장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던 21일 새벽, 짙은 안개 사이로 북한군의 선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그런데 기다림은 또다시 이어졌어요. 북한군 45연대 전원이 아군의 매복진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공격 개시를 알리는 오성 신호탄과 함께 동관리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2대대의 모든 화기가 북한군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기습 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허둥지둥하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은폐물이 없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살됐습니다. 국군 17년대는 17일에 상공리에서 북한군 48연대를
21일에는 동갈리에서 북한군 45연대를 섬멸했습니다. 통쾌하네요. 네. 기적적인 5일 동안의 전투로 600명이 넘는 북한군을 사살, 50명 이상을 생포하고 수많은 전투 장비를 노획했습니다. 화령장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 국군에게 북한군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영빈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또 전투 중에 하나라고 오늘 또 제가 기억하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고, 참 이때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용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또 전쟁에 승리해서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 영웅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전투로 압니다. 이게. 물론 인천 상륙도 했고 서울 입성도 하고 해봤지만은 그거보다는 그건 뭐 유엔군에 같이 이루어서 협조를 받아서 한 거지만은 전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과연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전과를 올리고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바로 하얀 정신입니다, 정신. 군인 정신. 17년대 가서 군기가 엄하고, 그래서 가면은 뭐든지 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당부에서 명령 내리면 뭐 명령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지.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그런 절대로 세대들한테 지지를 않는다. 확고한 그 정신무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